재밌게 본 건 맞고 분명히 재밌는 드라마인 건 맞아요. 깔려고 해서 까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잘 이렇게 쌓아놓고 갑자기 그냥 쭉 끝내버렸어요. 약간 느낌이 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떻게가 아닌 왜에 집중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우. 와. 예.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편집자 김진환입니다. 저는 출연자 기다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이죠. 핫하죠. 네, 나인 퍼즐입니다. 와. 예, 9개 퍼즐. 네, 여튼 나인 퍼즐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 나인 퍼즐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다인 씨는 그래도 쭉 팔로우하면서 공개 일정 맞춰서 보신 거고. 네, 저는 팔로우하면서 봤습니다. 저랑 종원이는 압축적으로 봤죠. 그렇죠. 어제 저녁에 보기 시작해서 아, 하루 만에. 방금 전에 다 봤다. 저는 오늘 오전 7시에 끝내고 왔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오히려 좋아. 아직까지 그 살인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아, 손석구 씨 지금 제 옆에 서 계시는 것 같다. 생생한 오히려 좋아요, 리뷰하기에. 그렇죠. 여하튼 뭐 간단하게 작품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출연진이 상당히 화려했어요. 그렇죠. 좀 최근에 대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손석구 배우부터 뭐 김다미, 또 김성균 배우나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조연들로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특별 출연으로 나오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희준 씨나 뭐 황정민 배우, 황정민 나왔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이성민 배우도 그렇죠. 이성균 네. 배우도 다. 근데 어쨌든 그 배우들은 다 죽는다. 피해자로 나왔죠. 근데 그쵸. 보통 이제 이런 수사물의 피해자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여하튼 그런 그러니까 뭐 시작 자체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시놉시스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그 감독 자체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감독이었어요. 윤종빈 감독 작품이었고, 네 OTT에서도 성공하고 영화계에서도 성공을 거둔 감독이 만든 작품이어서 기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감독이고 또 이제 OTT로는 수리남 연출, 극본을 담당했던 감독님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극본을 제외하고 연출에 그쵸.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인데 뭐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추리수사물이에요. 뭐 크게 저희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추리수사물인데 그거의 그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10년 전에 이 김다미 씨 삼촌이죠. 그 삼촌이 죽었는데 네.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여서 이제 그를 의심하는 형사인 손석구 씨와 함께 의문의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그쵸.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9개의 살인 사건. 그렇죠. 그래서 네. 나인 퍼즐이에요. 살인 사건 하나마다 이제 퍼즐이 하나씩 도착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화 세븐을 연상하게 된다. 이 연쇄 살인을 조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김다미가 어쨌든 초반에는 범인으로 오해받는 그런 과정들을 해소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었기 오해를 때문에 푸는. 네. 그렇죠. 뭐 일종의 서스펜스죠. 네. 누가 범인인지 모르게 이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관객들의 입장에서 용의자로 의심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쫄깃쫄깃한 수사물이었다. 이 작품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흥행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기도 네, 하고 1등하고 있죠. 네, 또 무빙에 이어서 총 누적 시간으로는 2위라고 합니다. 네,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개 시점이 일주일 정도 지난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밌는 작품인 거에는 분명합니다. 여하튼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나인 퍼즐을 안 보지 않으셨다면 보셨다면. 보지 마시고 보신 분들만 보시고 혹시 스포가 상관없으면 보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스포를 깔고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일단 이거 보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또 범죄 교정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네? 행정학과 제가 아니셨어요? 설마 제 복수 전공이 범죄 교정학과입니다. 학사가 2개예요. 그래서. 네. 막 교정 막 네. 그래서 약간 프로파일도 이렇게 음. 많이 봤었는데 뭔가 그런 프로파일러 분들도 보고 근데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재밌겠다 해서 보게 됐는데 나쁘지 않았다. 일단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되게 전개가 속도감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지루하지 않고 딱 뭔가 방탈출 게임을 드라마로 본 느낌? 드라마로 만든 느낌? 그렇게 봐서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어쨌든 드라마든 영화든 초반 흡입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시청자들을 딱 뭐라 그래야 되지? 타겟으로 삼고 계속 볼 수 있게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인 퍼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흡입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연출적인 면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 면으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 자체는 저도 어쨌든 하루 만에 11화를 다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많았는데 초반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네. 훅 빨려들었죠. 재밌었죠. 네. 그래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저도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를 하나를 볼 때 되게 스킵을 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부분들이 많은데 나인 퍼즐은 근데 초반 한 4, 5화? 그 정도까지는 거의 스킵 없이 쭉 봤던 것 같아요. 순수 러닝타임으로. 뭐 광장 생각하면은 뭐 거의 7시간짜리 영화를 3시간도 안 걸려서 봤으니까. 그러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아, 난 다 보고 왔는데. 장난이지 장난. 여하튼간에 그 정도로 어쨌든 나름 재미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다인 씨랑 반대로 그냥 이거 리뷰하자라고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수사 드라마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미국 드라마들 뭐 멘탈리스트나 라이투미라던가 아니 뭐 추리물 셜록 그런 수작인 외화 드라마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재밌게 본 건 맞고 분명히 재밌는 드라마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화부터 6화까지는 어쨌든간 정말 계속해서 떡밥만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살인 사건만 계속 일어나고 범인에 대한 네. 그런 드러나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조금씩 던져주기만 하죠. 약간. 그렇죠. 뭔가 에피소드별로 해결되는 사건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뭐 나인 퍼즐 연쇄 살인 범에 대한 단서가 돼가는 느낌이었죠. 네. 어떤 사건을 하나 해결해도 이제 스테이지가 하나 클리어된 정도의 해결이었지. 그래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정말 흡입력 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범인에 대한 그런 단서들이 공개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7화부터는 조금은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다만 어쨌든 그 마지막에 범죄자가 여성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납득이 되지는 않았다. 시청자로서. 동기도 좀 약했고 약했나? 근데 그 정도까지인가? 물론 내 기준이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살인 동기까지. 여하튼 그것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범죄 과정들을 어쨌든 다 보여줬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이게 그쵸. 어떻게 가능하지? 네, 혼자 어떻게 했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떡밥을 던져놨는데 회수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죽질 않았죠.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약간 마지막 그 11화 후루룩 끝난 느낌이에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마무리 잘 지는 이렇게 느낌. 쌓아놓고 잘 이렇게 다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하고 끝내버렸어요. 마치 이거 대여 시간 다 되면 빨리 집 사야 되는 짐 싸는 것처럼. 맞아요. 자, 방 빼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름 OTT의 장점이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러닝 그쵸. 타임에 구애받지 않고 또 광고주나 이런 거에 또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작비나 그쵸.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나마 덜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어떤 추리 소설이나 추리 드라마를 볼 때 이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팬들이 판단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뭐 캐릭터가 매력적인가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탐정들 주인공들이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 지점에선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다미 씨 연기가 뭐 이견이 있을 수는 네. 있지만 뭐 두 캐릭터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맞아요. 귀여운 면도 있었고. 네, 또 사망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들이나 각종 조연이나 특별 출연한 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추리를 잘 설계하였는가 거든요. 그쵸. 이 사람을 왜 죽여야 하는지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부분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극 중에서 손석구 배우가 고전 추리 소설 뭐 아가사 맞아요. 다양한 크리스티라든가 소설들. 딕슨카 같은 서양 추리 소설들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한 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화나 11화 후반부에 갔을 때 그 큰 얼개가 풀어질 때 그런 추리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의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한 명, 그리고 형사 한 명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신과 의사 네네. 이렇게 세 명이 메인이 되는 스토리였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 라인 자체도
그 추리물에서는 좀 나름 흔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설정이에요. 뻔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보이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깔려고 해서 까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그 시청자들의 신선함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했거든요. 반전이 없었어. 약간 예상 가는 범인. 이미 너무 많은 탐정물이나 이런 추리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막 이런 반전이 있어? 할 수 있을 정도의 반전을 물론 저희가 생각해낼 수 없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작가분들의 몫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작품 설정 자체가 조금은 평이하지 않았나. 근데 이 추리 드라마에서 관객들한테 줘야 되는 서스펜스가 그 주인공들이 추리를 하면서 관객들도 거의 비슷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동일하게 추리를 하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추리해 나가는 재미잖아요. 어쨌든 그 범인이 공개되는 10화 11화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는 연출을 이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범인일지 모르고 계속 김다미가 범인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주긴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해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반전급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으면 조금 더 그런 그 떡밥들이 범인한테 잘 연결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극 초반에는 손석구와 김다미를 계속 의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반부터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화되잖아요. 추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선 사실 김다미가 범인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이제 깔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종원 씨가 얘기하는 건 그 시점이 조금 늦어졌거나 아님 그걸 해소하지 않고 계속 불편하게 동행을 했어도 서스펜스가 더 배가 됐을 것이다. 네. 그런 뜻이시죠. 그리고 또 결국에 범인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거를 물론 뭐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그 설정은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추리물이면 누가 범인일지 모르고 얘가 범인은 아니야 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세우는 게 보는 사람의 재미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작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다른 그 관할서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맞죠. 뭐 떡밥 혹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맥거핀 같은 것들이 많이 배치돼 있었는데 뭐 해소된 것도 있지만 회수되지 않은 떡밥이 더 많아서 우리가 볼 때 좀 찝찝한 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작품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되게 소품 사용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탐정 모자 같은 거를 선물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김다미가 입고 있는 코트 같은 것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탐정스러운 코트였나? 네, 그런 것도 귀여웠고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약간 좀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그 나오는 클래식 음악 되게 딱 탐정 추리물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어요. 바바바바바바 뭔가 약간 긴장감을 더 주는 노래?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저희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출은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작품을 볼 때 미장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근래 봤던 한국 작품들 중에서 뭐 제가 감히 평가하면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섬세했어요. 뭐 작년에 수상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던 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들 뭐 그 작품이 연상될 정도로 그죠. 되게 공백 없이 좋은 연출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작품의 강점이지 않을까. 그거와 더불어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어요. 그쵸, 정말. 주연급 배우인 김다미, 손석구 씨는 물론이고 뭐 특별 출연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지진이 씨나 이희준 씨, 뭐 황정민, 박성웅 뭐 이런 다수의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연기에서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평은 또 있더라고요. 김다미와 손석구 씨의 연기가 사실은 조금 좀 익숙하죠. 네. 붕 떴죠. 그래서 약간 극 중에서 약간 느낌이 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조연들이 너무 훌륭했고 또 캐릭터가 그 전 작품들이랑 겹친 것도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약간 저는 그랬어요. 약간 그 전 작품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손석구는 손석구 씨 같은 연기를 했고 김다미 씨도 그쵸. 김다미 씨 같은 연기를 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미 그런 캐릭터가 잡혀 있어서 두 분 다 연기 자체는 워낙 잘하시는 배우들이라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그건 없고요. 아쉬웠던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원 씨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범인의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이런 그 추리물이든 범죄물이든 범죄 수사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범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인도 매력적으로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도
연수사, 그러니까 망한 연수사부가 다르지 않게 범인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었나요? 그려나가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 결국에 그 방점을 찍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범죄 수사물이나 추리물에서는 마지막 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거였어? 이런 반전이 약간 이런 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거를 그리는 연출은 조금 많이 아쉬웠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설계가 네, 설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1화에서 9화까지의 그 범인의 살인 과정을 그리는 그런 과정은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쌓아왔는데 근데 마지막 10화 11화의 범인이 공개되는 그 순간에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죽였지? 어떻게 그 순간이 그 사람의 그 그쵸. 옆에 있어서 이걸 알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목이 나인 퍼즐이잖아요. 그 퍼즐 속 그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드라마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보여줘놓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 정도? 네. 그 뭐 사실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해하기엔 좀 그쵸, 어렵죠. 그러니까 뒷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거기 있는 캐릭터들처럼 그쵸. 멈춰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화면을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는 시청자다 보니까 뭔가 설명중이 더 필요했다. 네, 그쵸. 설명이 좀 더 필요했다. 진아 씨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항상 어떤 작품을 보는 제 기준은 제가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면 최소 평작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추리 수사물인 걸 알게 돼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수사 과정을 그려낸 건 훌륭했는데 결말부에서 이 추리가 사실 뭐 이랬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지점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그리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퀄리티에 비해 부족했다. 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어서 아쉬웠다. 이게 근데 연출을 맡은 윤종빈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작품이 이제 어떻게가 아닌 왜에 집중을 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쉽다고 얘기하는 최종 빌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그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게 흑막이 밝혀지면 그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다시 넣어주기 마련인데 그쵸. 그런 게 다시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다, 했어요. 네. 하고 다 말로 설명하고 네. 파이어하고 네,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휘뚜루 마뚜루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또 쿠키 영상 같이 삽입이 돼 있었잖아요. 그쵸. 뭐 시즌 2를 암시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걸 시즌 2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뭔가 저는 이거 시즌 2로 나오면 매력도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첫 번째 추리가 사실 이 한 시즌의 추리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처럼 시즌 1 자체가 시즌 2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죠. 나중에 놓고 봤을 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뭐. 하겠지만 어쨌든 시즌 2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 1의 매력도는 어쨌든 시즌 그 처음에 그 흡입력을 끌어들인 장면은 분명히 김다미 씨가 그쵸. 범인으로 의심되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빠지게 된다면은 과연 이 작품은 다른 매력들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들긴 합니다. 물론 시즌 2가 나온다는 거 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와도- 저희는 몰라요. 사실 안 나오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재밌었기 때문에 나름 하루 만에 11화를 다 본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나인 퍼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이 뭐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듯이 여기 나왔던 더원 빌딩 관련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용산 참사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시사하는 있다. 바가 있죠. 그 마지막 빌런의 유언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의 살 곳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뭐 꼭 들어갔어야 되냐를 차치하고 그냥 극본 만드신 분이나 연출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는 그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꼭 해야 됐었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추리물인데 그런 메시지를 꼭 던져야 하나.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적이고 새롭기는 했어요. 그렇죠. 기존 추리물 제가 즐겨보는 외화 추리물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접근인데 그걸 되게 잘 그려낸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범인한테도 서사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본인이 자사람으로서 끝내는 건데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 뭐 범인이니까. 뭐 그럴 그러니까 수 범인이자 또 피해자였잖아. 약간 사과를 했으면은 자기는 중단할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근데 한 명도 사과를 안 했다.
이런 게 여하튼간 있었죠. 저는 그런 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있죠. 단 한 건의 살인도 막지 못했어요 결국. 그죠? 이 형사들은 정말 무책임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들이냐면 8명이 죽었죠? 정말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연쇄살인으로 8명이 죽었는데 범인도 못 잡았고 8명 다 죽었어. 그리고 심지어 가해한 사람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한 채로. 그러니까 가해자도 못 잡았다니까? 범인을 못 잡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이라고 극 중에서 공론화되기 전에 이 둘만은 이게 연쇄 살인임을 비교적 빠르게 캐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자도 특정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성민 역의 알고 있었죠. 네, 살해당하기 전 아침에 만났는데 그- 보통 이럴 때는 그 연쇄 살인을 막기 위한 어떠한 보호 조치가 네, 있지 않나요? 모먼트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복작복작하고 결국 막지 못해서 또 지키지 못했어 이러는 게 추리물의 클리셰인데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전화로 네, 뉴스 봐. 뉴스 죽었대. 봤어? 죽었대 네. 하고 이제 복작복작 가서 또 김다미 천재 모먼트 나와서 추리하는데 결국 막은 살인과 범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천재인 척을 극 중에서 하는데 그런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뭐 범인과 그 능지 싸움에서 지능 싸움에서 어느 정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면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국 이 극 중에서 가장 똑똑한 건 최종 빌런이었거든요. 그렇죠.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고 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애초에 자살도. 본인도 죽고 싶었어. 그렇죠. 다 끝내고 나도 죽겠다. 그리고 뭐 그 빌런의 서사가 빈약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7살 때 부모님 성함을 기억 못해서 그러니까 그쵸. 7살이 야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집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도 7살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과거 우리나라에선 그쵸. 정말 많았다고 그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유괴, 맞아요. 이하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쵸.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부모님 성함을 근데 7살이 뭐. 제가 설득되지 못했던 지점은 어쨌든 그렇게 고아로 성장한 빌런이 의사가 되고 뭐 서울 한복판에 개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라고 알자마자 갑자기 8명이나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실천하는 그 맞아. 뒤틀- 동기가 이해가 안 된다. 뒤틀린 효심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화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상 남이었잖아요. 그 애착이 어. 형성되는 그 시기 때 딱 부모님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워낙 있죠. 정신적으로 물론 제 생각이에요. 김다미가 프로파일링 하기에 굉장히 자기 통제적이고 절제적이고 그쵸, 그래서 뭐 그쵸. 소시오적이고 사이코적인 측면이 있다고 거듭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막상 그 10화 11화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김성균을 추모한다거나 그쵸. 네. 맞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울분을 토한다거나 그거는 맞습니다. 네. 제가 강남- 뒤틀린 효심 아닐까요, 살짝? 뭐 각자 한번 이렇게 총평을 한번 딱 해주시죠. 평점 이렇게 딱 평점? 매지면서 별 5개로. 별 5개? 저는 3.8. 왜 이렇게 오. 구체적이야? 상당히 높은 왜 이 0.8을 준 거는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3점 그냥 볼만하다. 그리고 너무 길지도 않고 좀 더 길었으면 좀 루즈했을 것 같은데 딱 11부작이 딱 적당하고 그리고 되게 프로파일링하는 장면도 그때 막 흡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천재성이 있구나. 되게 만화적으로 네, 만화적으로 약간 빙의?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범죄자인 그 연기를 그쵸. 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연기하는 모습이 뭐 그런 시그니처 프로파일링도 그렇고 네. 그걸 이제 연극적으로 연출했다고 많이 맞아요.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소품 같은 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뛰어 올라온 듯한. 그리고 막 다 깨지고 막 이렇게 바바박 사라지고 그런 연출도. 그래서 볼만해서 3.8. 뭐 추천은 하시나요? 저는 추천해요. 나름. 네. 네, 볼만하다. 준환 씨는 어떤가요? 저는 3.0 정도 드릴 것 같아요. 딱 절반 정도. 네, 뭐 아쉬웠어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추리물이나 수사물 많이 보고 봤던 제 입장에선 뭐 2000년대나 2010년대 과거 미국 수사물이나 추리물에서 봤던 그런 향수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과거 작품들보다 더 훌륭한 연출이 결합돼서 수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 여부는 이제 이거 몰입해서 봤던 친구가 결말부에 저한테 욕할 게 무서워서 함부로 추천을 못하겠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하지 않고 봤지만 생각보다 내 취향이었고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매력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3.5점? 3.5점. 높은 편이네요. 나름 높네. 높죠. 예. 저 후합니다 원래. 광장은 몇 점 주셨죠? 광장 점수 공장 몇 평가를 안 점이었어요? 했는데 아 점수를 평가도 측정 안 할. 불가, 측정 불가. 한 3.5점 정도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보면서부터 약간 떠올랐던 그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중에 마우스라고 그 연출 자체가 이승기 씨 그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승기 씨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범인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마우스 스포까지 같이 해버렸네. 여하튼 이제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김다미 씨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어쨌든 본인은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김다미 씨가 범인인가? 라는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작품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서 더 몰입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초반에 흡입력 있는 연출이기 때문에 사실 1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화 자체를 재미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 보시라. 네. 나쁘지 추천 않다. 추천. 그리고 뭐 지금 세간의 평가도 뭐 호와 불호가 양립하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장르 자체가 막 엄청 대중적인 장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나인 퍼즐 이야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씩 들을까요? 드라마 몰아서 보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그렇죠. 미리 좀 봅시다. 지금 졸려 지금. 그냥 아유, 좀 미리 좀 둘 다- 봅시다요. 둘 다 직장인이라 이거 찍기 직전에 보통 몰아서 보는데 다음에는 뭐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가능하면 영화를 리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원래 보던 드라마를 리뷰하게 된 거라 이 그죠. 두 분들처럼 힘들진 밤은 않았죠? 안 샜다. 네. 밤은 안 샜다. 그 대신 약간 기억이 조금 희미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하여튼 오늘도 이 지점까지 얼마나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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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봤는데 떡볶이 맛. 이건 먹어봤어요. 나는 이거 앞에 한 끼 통살 먹어봤어. 이렇게 먹어봤는데 스테이크용 모델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맛있겠는데. 쇼호스트야? 여러분 저희가 감사하게도 협찬은 아니고 저희가 돈 주고 샀는데 저희가 소정의 그런 필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끼 통살을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아침 보고 있다. 그러면은 당장 네. 구매하십시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성장도 된답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